최근에 여러분이 참 궁금하실 게 하나가요. 환율이 지금 많이 올랐죠. 제가 9월까지는 환율이 오를 수가 있다. 일시적으로 1350원도 넘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좀 환율이 안정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 환율이 오르는 것은 안녕하세요. 7월 경상수지가 발표됐습니다. 경상수지 내용하고요. 이 경상수지하고 더불어 최근에 환율도 불안하고 주가도 불안한데요. 주가, 환율 같이 한번 경상수지하고 연결해서 현재를 판단하고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7월 경상수지가 35억 8천만 달러 흑자 났습니다. 지난 6월 58억 7천만 달러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이제 경상수지가 구조적으로 흑자로 전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상수지 흑자 내용을 보니까요. 상품수지도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고요. 흑자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상품수지에서 무려 42억 8천만 달러 흑자를 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흑자가 상품수지 흑자폭보다 적은 거는요. 서비스 수지에서 한 25억 달러 적자 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규제가 많이 알아되면서 우리나라 분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한 달만 하더라도 여행수지에서 14억 달러 정도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상수지가 구조적으로 흑자가 나는 거는요. 우리가 투자소득, 즉 이자 배당소득에서 계속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투자소득에서 흑자를 내는 이유는요. 경상수지가 흑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1997년에 외환위기 이전에는요.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정말 많이 해가지고 투자가 저축보다 높았었어요. 재정수지, 재정이 균형이라면 투자가 저축보다 높으면 경상수지가 적자입니다. 그런데 97년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과잉 투자한 기업들이 많이 사라지는 걸 봤었습니다. 그리고 30대 재벌 중 11개가 해체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율이 저축률보다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뒤로 저축률이 투자율을 계속 웃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부터 구조적으로 우리 경상수지가 흑자 났는데요. 98년부터 작년까지 약 1조 300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 났습니다. 물론 최근에 저축률이 좀 낮아지면서 경상수지 흑자폭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은행에서 200억 달러 넘게 경상수지가 흑자 나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도 남은 8, 9, 10, 11월 가면서도 경상수지 흑자가 더 늘어나면서 최소한 올해도 200억 달러 이상 흑자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경상수지가 흑자 나면은 환율이 하락해야 되죠. 경상수지 흑자가 이렇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요. 환율이 안 떨어지는 것은 경상수지 흑자로 들어온 돈이 거의 다 해외로 나가버립니다. 해외 직접 투자했죠. 우리 국민연금 등을 비롯한 우리 기관 투자자들, 우리 개인들까지 특히 미국 주식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로 들어온 돈이 해외 증권 투자를 하다 보니까요. 2018년부터 우리나라 순금융자산이 플러스로 돌아섰고요. 작년이 굉장히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작년이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우리 주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외 주식보다 더 적었다는 겁니다. 순주식이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자 소득, 배당 소득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죠. 연간으로 보면은 거의 200억 달러 안팎 이자 배당 소득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경상수지는 규모는 축소되더라도 계속 흑자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수지가 이렇게 흑자 나는데도 사실 환율이 별로 안 떨어졌거든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상수지 흑자로 들어온 돈만큼 이게 해외 직접 투자, 증권 투자로 다 나가버립니다. 제가 수요 공급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오른쪽 그래프를 그려놨습니다만 경상수지 흑자가 나면은 달러가 그만큼 우리 시장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수출해가지고 돈 벌어오면은 일부는 달러로 보유해야 되겠지만은 원화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시장에서 달러 공급이 늘어나면은 환율이 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환율이 안 떨어지는 거는요. 경상수지 흑자로 들어온 돈 거의 대부분이 해외 직접 투자, 증권 투자로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상수지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
많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우리 환율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 보니까요. 경상수지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어려운 거 통계 기법입니다만 벡터 오토 리그레션 VAR 모형이라고 해가지고 분산분해를 해보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환율을 경제 변수 여러 중에서 뭐가 제일 많이 설명하느냐. 거기에 제가 뭐 5가지 경제 변수를 넣습니다. 물론 환율이라는 거는 자기 방향이 있습니다. 한번 오르면 상당히 한쪽으로 오르게 되고요. 떨어지면은 계속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환율 변동을 설명을 하지만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미 달러 지수예요. 이건 뭐 당연한 일이죠. 미 달러가 강세되면 우리는 달러 대 원화로 표시하니까요. 달러가 강세되면 원화가 약세될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가 약세되면 원화가 강세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중국 의존도가 크니까 중국 위안 달러 환율이 우리 환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요. 한미 실질금리 차, 경상수지 이런 것들이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수지가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요. 1년 정도 뵐 때 환율 변동을 100이라 했을 때 약 3%밖에 경상수지가 환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경상수지 흑자로 들어온 돈들이 다 해외 직접 투자나 증권 투자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여러분이 참 궁금하실 게 하나가요. 환율이 지금 많이 올랐죠. 제가 9월까지는 환율이 오를 수가 있다. 일시적으로 1350원도 넘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좀 환율이 안정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 환율이 오르는 것은 달러 강세죠. 달러 지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달러 지수가 작년 10월에 114까지 갔다가요. 7월에 100 근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피치가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을 한 단계 떨어뜨리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좀 미국 중심으로 불안해지면서 달러 지수가 105 안팎까지 올랐거든요. 그래서 달러 지수가 오르다 보니까 지금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면서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선 거죠. 단기적으로 보면 달러 가치가 좀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기를 9월까지는 금융시장, 우리 주식시장, 미국 주시장 불안해질 겁니다. 특히 미국 주가 빠지면서 우리 주가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 주가 불안해지면 외국인들 주식 투자 자금이 덜 들어오고요. 아마 외국인도 우리 주식을 팔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9월은 환율이 아마 10월 초까지도 좀 더 불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하나 가치도 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미 실질 금리 차가 우리 환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은 4.3, 미국 소비자 물가 3.3,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8월에 3.4%까지 올라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실질 금리나 우리 실질 금리나 과거에는 우리 실질 금리가 미국보다 더 높았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거의 비슷해졌거나 우리 실질 금리가 8월 달에 물가 상승이 높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미국보다 오히려 더 낮아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최근 환율 불안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원화 가치 하락 추세가 계속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대내 불균형이 굉장히 심화됐다.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GDP 대 120% 안팎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대순부채도 60%가 넘었었어요. 이 대불균형을 미국이 지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달러 지수가 100에서 105까지 오른 것만 보면은 달러 강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추세를 보면은 작년 10월 114까지 올랐다가 100까지 떨어졌다 105. 저는 일시적 반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4분기 중후반으로 가면서 미국 경제 불균형 문제가 더 대두되면서 장기적으로는 달러 가치가 하락할 것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오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 금리가 최근에 우리가 미국보다 좀 낮아졌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반기 전체로 보면은 이제 9월 4분기 내년 상반기까지 보면요. 저는 우리 물가 상승률이 미국보다 더 낮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실질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더 높아질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에 원화 약세 이거는 계속 지속되는 현상이 아니라 원화 가치가 여기서 조금 더 약세됐다가 중기적으로 보면은 다시 원화 가치는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주가하고 경상수지 관계를 보면요. 경상수지 3개월 이동평균입니다. 제가 경상수지 3개월 이동평균을 쓰는 거는요. 경상수지는 월별로 변동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3개월 이동평균을 썼는데요.
그런데 경상수지 3개월 이동 평균이 코스피에 한 6개월 정도 선행합니다. 상관계수, 시차 상관계수를 구해보면 한 0.5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다른 경제 변수를 제했을 때 경상수지만 보면은 9월까지 주가가 많이 조정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경상수지 3개월 선행성을 이용하면은 이 그래프에서 경상수지 3개월 이동 평균을 오른쪽으로 6개월 이동한 겁니다. 그러면은 10월, 11월, 12월 가면서 계속 주가가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이번 조정 때 주식 비중을 좀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상수지 가지고도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환율하고 주가 관계예요. 제가 이 그림에는 우리 원달러 환율을 축을 거꾸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이게 밑으로 떨어지면은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고요. 2로 가면은 원화 가치가 올랐다.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 코스피하고 원달러 환율 역수하고는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아마 우리 주식을 사고 팔 때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기업 수익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보지만은 아마 단기적으로는 환율에 가장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인과관계를 분석해 보면요, 물론 주가가 조금 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원화 가치가 오를 때 주가도 코스피도 올랐고요. 거꾸로 코스피가 올랐을 때 원화 가치도 올랐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둘 다 지금 떨어지고 있죠. 코스피도 떨어지고 있고 원화 가치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앞으로 저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 제가 9월 10월 초까지는 환율이 1,350원도 넘을 수 있다. 앞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려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거로 보면은 주가가 조금 더 조정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경상수지 흑자 주가 선행성을 고려하면은 10월, 11월 가면서 주가가 다시 오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가가 오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다시 원화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환율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상수지가 흑자 난다고 무조건 환율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요. 과거에는 경상수지가 흑자 나면 우리 달러 공급이 늘어나면서 환율이 떨어졌어요. 원화 가치가 올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경상수지 흑자만큼 금융계정이라고 그러죠. 해외 직접 투자, 증권 투자로 다 나가버리면서 달러 수요가 늘으니까 경상수지는 환율에 영향을 그렇게 미치지는 못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경상수지 흑자가 나오면은 당연히 우리 애한시장에는 긍정적이죠. 그런데 경상수지하고 주가를 비교해 보면요. 경상수지 흑자 3개월 이동 평균이 코스피 한 6개월 정도 선행했다는 겁니다. 이걸로 보면은 아마 4분기에는 주가가 오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코스피하고 원달러 역수는 역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4분기 주가가 오르면은 환율도 떨어질 수 있다. 원화 가치가 오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환율 상승을 저는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희입니다. 요새 저한테 많은 분들이 제 이름으로 된 그 사칭 방에 들어가 가지고 많은 손해를 봤다. 거의 매일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리딩방이나 종목 추천은 잘하지 거의 안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피 저는 그 이코노미스트입니다. 거시경제의 흐름만 말씀드리고 주가도 주가 지수에 대해서 장기적인 흐름만 말씀드립니다. 저는 개별 종목이나 특히 리딩방 같은 거를 활용해 가지고 종목 추천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제 이름으로 리딩방이나 종목 추천까지 오시면요. 전부 사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속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